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이라든가 수족 냉증 이런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또는 마비감 같은 거 느껴져서 4살 같지 않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고생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지나가셨거나 지금 현재도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이 저리거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제가 진찰을 해보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그냥 혈액순환만 안 돼서 오는 경우보다는 기가 잘 돌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릴 때에도 왜 손발이 저리시는지 또 4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 요거를 이제 원인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뭘 끈으로 꽉 조이거나 또는 이제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조였다가 풀면 감각이 어때요? 예, 얼얼하기도 하고 둔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이 마목이라는 증상은 이제 노끈으로 이렇게 꽉 묶었다가 풀렸을 때 그런 이제 감각이 빨리 돌아오지 않고 얼얼한 느낌, 4살 같지 않은 그런 마비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체력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이제 체력이 허해지고 또 기가 부족해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올 수가 있고 기가 부족해지는 경우, 예. 그 다음에 기가 이제 허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몸에 이제 어혈 같은 게 쌓여도 잘 순환을 못 해주고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혈이 쌓였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잘 받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도 화가 잘 쌓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기가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목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똑같은 증상이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에도 자기가 가진 체력보다 많이 이렇게 소모를 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체력이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쓰고 사셔야 편안한데 어떤 분들은 이만큼씩 쓰고 사시죠.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일욕심이 많거나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뼈를 단단하게 타고나신 이런 분들은 자기 체력이 딸리는데도 항상 그보다 넘쳐서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기가 허해지게 되는 거죠. 체력이 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가 잘 돌지 못하고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그분이 60세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살이 굉장히 마르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분이셨어요. 벌써 딱 보기에도 아주 이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소화기가 안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이제 딱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음식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배가 고픈 적이 없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드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화 기능도 약해서 체력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늘 이분이 이제 손발이 너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물러도 이제 주무를 때만 잠깐 괜찮으시고 또 이제 그만두면은 다시 또 저리고 시리고 그다음에 조금만 집안일을 하셔도 기운이 너무 딸리면서 이제 이렇게 저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분은 소화가 안 될 때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가 허해서 그런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시켜준 게 아니라 기를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되게 배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고 이제 등이 이렇게 굽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약을 드시면서 이제 손저리고 이런 증상이 없어졌는데 또 뭐가 좋아지셨냐면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등이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약 뭐 한 몇 번 드셔가지고 등이 펴지거나 이러기 힘들지만 본인 느낌이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등도 펴지고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원인이 뭔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마목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난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나치게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자꾸 체력 소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증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은 이렇게 저리거나 내 살 같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오기가 쉽죠. 전에 이제 또 그 70세 되신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도 아주 이제 체격도 이렇게 튼실하게 보이시고 예, 풍채가 좋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광대뼈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신 분이에요. 대개 보면 뼈가 튼튼한 분들은 이제 광대뼈가 크게 발달하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도 아주 체력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시지만 성향이 또 굉장히 남자 같아서 어디 가든지 대장 노릇해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 소모를 자연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를 못해요. 예, 집안일도 꼭 그거 해야지 속이 편안하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제 눈에는 몇 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적당히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넘쳐서 쓰거나 모자라거나 이거는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 같으신 경우에도 항상 이제 굉장히 씩씩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또 바깥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셔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이제 체력이 이렇게 딸리시는 그런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손발이 너무 저리고 또 쥐가 나고 그래서 밤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손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경우에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정상일까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불편한 증상이 있다는 것은 정상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모든 불편한 증상은 치료 대상이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면 본인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오셨지만 저는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그런 약을 써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요, 몸이 조금 좋아지시면 또 가만 안 계세요.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88살 되신 할머니세요. 요새는 진짜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걸 제가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소변 밤에 너무 자주 보시고 요실금 있고 이분도 손이 저리고 이러신 분이었어요. 딱 보니까 아, 이분도 평생 이제 일 욕심을 참 많이 내고 사셨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약을 드시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몸이 좋아져갖고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그 연세에 대청소 하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이제 쩌렁쩌렁해지셨어요. 예, 힘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잔소리를 막 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잔소리꾼이 자꾸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는 잘 아끼면서 평생 동안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이제 동의보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타고난 천수를 잘 누리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몸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주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성들이 평생 생리하면서 피를 많이 쏟아냈죠. 또 아기 출산하면서도 이제 피를 쏟아냈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빈혈하고는 다르게 혈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피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혈허가 있을 때에도 그런 이제 마목 증상이 오기가 쉽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88 되신 분들이라든가, 평상시에는 원래는 건강하게 타고나셨는데 체력 소모를 아주 많이 하고 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잘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큰 병을 앓고 나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리가 덜 돼도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아니요. 예, 별로 그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어딘가 뭔가 불편한 게 생긴다는 얘기는 몸이 너무 지치고 무리가 돼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도 빨리빨리 조리를 하셔서 이제 보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분이 60대 중반이신 분이셨는데, 살이 좀 이제 통통하게 찌신 편이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얘기가 자꾸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잘 찐다. 근데요, 사실 보면 드세요. 아주 안 드시지는 않는데 왜 그런 느낌을 가지시냐면,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분들은 늘 내가 먹으면 살찌는데 해갖고 조금 먹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조금씩 잡수시는데 그게 늘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한번 확 폭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살이 이렇게 부은 듯 하다 살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얘기가 얼굴도 이렇게 푸석하게 잘 붓고 또 몸이 잘 붓는데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부가 흰 분들은 기가 허해지기 쉽고, 또 이렇게 푸석하게 잘 붓는 분들은 몸에 습이 쌓이기 쉬운 분들이에요. 습기, 이제 습한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푸석하게 붓다가 이제 그게 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손발이 잘 저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중풍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이분이 또 건강 염려증이 살짝 있는 분이신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쑥 들면 잠도 안 오신대요. 나 중풍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선생님, 나 중풍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분은 물론 그런 체질의 분들이 중풍 올 수 있어요. 예, 기가 허해지면서 이제 그 습담이 많이 쌓이는 이런 분들이 무리를 하고 그러면 중풍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딱 보니까 중풍은 아니고 자꾸 몸에 그렇게 이제 습이 쌓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 기를 보충하고 이제 습을 없애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몸이 아주 가뿐해지시고 그 저린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덧붙여서 좋은 게 살이 좀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이제 습이 자꾸 쌓이면, 이 습이라는 거는 축축하고 부풀고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습이 쌓이면 자꾸 이제 이렇게 부푸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가 늘 몸이 찌뿌둥하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기상대 역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일이나 이제 이렇게 비가 오든지 흐릴 듯 하면 오늘부터 미리 뭐 여기저기 쑤시거나 또는 이제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 습을 제거를 해드리니까 그 손발 저리고 이렇게 이제 온몸에 쥐가 잘 나고 이런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치료를 해드릴 때도 이제 이분은 기를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또 뼈를 튼튼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그 어혈을 없애거나 또 이제 순환, 그야말로 혈액 순환을 잘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 각각 다르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몸이 찬 분들 계세요. 그죠? 이제 몸이 찬 분들 보면 대개 이 아랫배가 차면서 손발이 유난히 찬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손이 유난히 차서 이제 누구랑 악수를 하거나 또는 손을 잡을 때 신경이 쓰이는 분들 계시죠? 예. 여기 몇 분 계세요, 보니까. 예, 요렇게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시고 이렇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 배꼽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위도 좀 찬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자꾸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잘 조심해서 드실 땐 괜찮다가도 음식 조금만 안 좋게 잡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날거나 생 거, 또 이제 찬 거 이런 거 잡수시거나 또는 이제 자극 있는 거 잡수시거나 기름진 거 이런 거 잡수시면 이제 설사를 좀 잘 할 수도 있고, 또 소화 신경 좀 쓰셔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손발이 찬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손발만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따뜻해지기는 힘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선천을 좀 차게 찬 쪽으로 갈 수 있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치료를 할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처방을 써서 몸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 손발도 같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손발이 차신 분들은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대개 보면 성향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예민하거나 또는 이제 소화가 좀 원활하지를 못하셔서 늘 이제 소화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명문 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명문의 화가 붉기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밑불이 현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물론 소화기 쪽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좀 좋지 않거나 또는 허리가 아파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심하면은 뭐 성기능 같은 것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명문하세인 이런 남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좀 시원치 않으면서 아랫배에서 옆구리 눌러서 이렇게 좀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대개 이제 좀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밑불이 현찮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몸이 안 좋아지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실 때도 소화기를 직접 치료해드리기보다는 이 이제 아랫배 밑불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써드리면은 소화도 좋아지고 허리도 안 아파지고 또 이제 소변도 좋아지고, 요새 또 흔히 전립선 때문에 문제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차신 경우에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생리가 이제 불순해진다든가 생리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이렇게 잘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뭐 근종이나 낭종, 또 내막증, 뭐 다낭성 낭종 이런 게 생기기가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팔관이 유착되기도 해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팔관 같은 것도 유착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불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보면 나팔관이 유착이 돼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뚫어줬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배란이 안 되니까. 예, 그 이제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나팔관을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배란이 안 되니까 임신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뚫어줘도 얼마 지나면 또 막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가 같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랫배가 찬 분들은 대개 임신이 어렵거나 또 임신을 해도 유산이 잘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겨울철에는 뭐 만물이 이렇게 싹 틀 수 있어요? 없죠. 봄철이 되면 어때요? 그렇죠. 싹 트죠. 이렇게 이제 뭘 씨앗을 심어도 봄철에는 싹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차단 얘기는 거기서 생명이 싹 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임신을 치료할 때에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이 아랫배가 차더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손발 저림이라든가 수족냉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한의학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증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느 분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손발이 저리지는 않는데요. 네. 손발이 무지 차갑고 네. 배가 굉장히 차가워요. 네, 네.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차가워요. 아, 많이 차시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요? 폐경? 아니요, 40대 중반 정도. 아, 생리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생리통은 없으시고요. 없었는데 요 네. 근래 약간 허리가 아, 살짝 아프시고. 가끔. 예, 그러세요. 그럼 마침 또 제가 이제 손발 저리, 냉증, 수족 냉증 설명해 드렸는데 맥을 우선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른손 주시고요. 네, 되셨고요. 왼손 주시고요. 지금도 손이 좀 많이 차시거든요, 이분이. 네, 많이 차신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아랫배를 좀 차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분이 이제 폐경이 되시거나 그러면 골다공증 오기 쉬운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제 몸을 살살 아끼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칼슘 같은 거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도록 하고 원래 이분이 이제 아랫배가 선천적으로 차시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생리 쪽으로는 문제가 없으셨지만 지금 이제 생리통이 약간 생기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차츰 이제 허리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리 때 약간 허리 아프시지만 그게 쭉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조금씩 더 삐뚤어지면서 이제 요통이 생기기가 쉬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도 허리 같은데 좀 이렇게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또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허리 삐끗하기 쉬운 분이시거든요. 하체로 조금 힘을 약하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체 힘이. 그래서 이제 말씀은 안 하셨어도 제가 맥을 보면 이분은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쉬우시거나 또는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이제 이렇게 놀란 것처럼 두근두근 하거나 이제 마음도 또 잘 여려서 상처를 잘 받거나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폐경이 되고 50이 넘고 그러면 심장 기능 쪽으로 조금 또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장이 나빠진다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급한 운동하거나 이제 욕심내도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적당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써도 안 좋고 모자라게 써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나예요. 내가 누구보다 운동 많이 한다, 누구보다 일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에서 얼만큼 그것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집안일 열심히 하시고 또 밖에 나와서도 밖에 일 열심히 하시고 아마 이러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체력 소모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맥에는 이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편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러면 이제 협심증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기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심장 쪽 문제 있으신 분 계세요? 아버님이나. 엄마가 네. 조금 심장이 약하게 네. 태어나셨다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네.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제 적당히 받았는데 비율은 물론 어느 쪽을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의 분들은 분명히 가족 중에 심장이 쪽 부모님 중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도 보통들은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은 잘한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걷지 않고 막 뛰고 또 이제 산도 등산을 가도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또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되고 이러시거든요. 그건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실 때도 그냥 천천히 보통 걸음걸이로 걷는 게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 계세요? 아, 예, 이쪽에 계신 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항상 이렇게 손발이 차고요. 네. 특히 겨울만 되면 네. 이렇게 손발 그 저림 증상이 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주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네. 괜찮은 조금 전에 건지 말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니까 네, 조금 그리고요. 걱정. 네.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잠잘 때 네. 이렇게 손에 감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가끔씩 막 이렇게 새벽에 깨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주물러주고 또 자고 네. 막 이래요. 네, 네.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 우리가 그 마목 증상 중에 손이 저리고 이제 4살 같지 않은 느낌 이런 증상 중에 어떤 분들은 잠이 들면 마비감이 생기고 잠이 깨면 괜찮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저림 증상에다가 이렇게 머리가 막지가 않고 띵하면서 눈도 침침하고 어둡고 이런 증상도 같이 가져올 수 있고 일단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그 손발이 많이 저리시고 특히 이제 주무실 때 또 저리시고 그러잖아요. 맥을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장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 예민한 편인가? 그렇죠. 상당히 예민하시고요. 예, 예, 왼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민한 분들 맥을 보면 맥 잡을 때 굉장히 빨라져요. 맥이 예, 그러다 조금 안정되시면 괜찮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빨라지시는데 예, 예,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맥보험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기가 울체되기 쉬운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가 이제 잘 편안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런 말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우리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아주 막힌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어이가 되게 기가 막힌다 그럴 때 어떨 때 그래요? 어이가 없거나 네. 그런 되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기가 뭉치기 쉬운 분이에요. 예, 기가 막힌다 그러죠. 막힌다는 얘기는 잘 통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머무르고 정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자꾸 이제 지속이 되면 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울한다는 얘기는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화란 얘기도 하잖아요. 화가 여기 뭉치면 울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화병인데 이제 이분은 뭐 화병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기가 잘 돌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해서 가끔 한숨도 잘 쉬고 그렇죠. 한숨 잘 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맥을 보면은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시면서 어깨도 굉장히 뻐근하고 목 뒤도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화가 잘 오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충혈도 잘 되고 네. 또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고 예 그런 증상이 같이 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가 잘 돌지 못해도 손발이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린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기를 잘 소통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마음이 착하시면서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예, 기가 괜히 울체되고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유하게 생긴 분은 막 옆에서 스트레스 줘도 앞에서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분. 근데 이제 이런 분은 뭔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게 완전히 해결이 돼야 이제 되는 분이고 예를 들어서 뭐를 하시더라도 미리 계획 잘 세우고
또 하고 나서 잘 됐나 점검하고 이러는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반듯하신 분들은 이 틀에 딱 맞아야지 마음이 편하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가 이제 울체되고 막히고 그래서 팔다리로 이렇게 잘 기운을 쫙쫙 보내주지 못하고 머리도 잘 보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해지면 머리도 이렇게 저린 듯 하기도 하고 핑 도는 건 이제 이렇게 빈혈로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고개 돌리면 살짝 핑 돌고 이런 것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은 다 이 막힌 거를 흩어주고 기를 잘 소통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생활을 하실 때 피부가 또 좀 흰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될 수 있으면 익힌 거를 잡수도록 하세요. 날거, 생거, 찬 거 이런 거는 뭔가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따뜻해야 이게 잘 돌잖아요. 차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너무 뜨겁게는 아니지만 온화하게 이렇게 잡수도록. 우리나라가 온대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열대화하고 있지만 그 온대는 어때요? 온화하잖아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을 좀 이렇게 온화하게 음식, 의복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편안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덜 쌓이실 거고 뭐를 하실 때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실수해도 좀 용납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네, 여기 계시는 분. 네. 아 저는 네.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음식을 먹으면 네. 헉 체해요. 네.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는 느낌이 네. 항상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러시고 지금 네. 그러면 우선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힘 빼시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겠는데요, 이분도. 예, 어깨가 예. 많이 뻐근하시지요. 예, 예. 이쪽 보시고. 이분도 아랫배 배가 많이 차신 분이에요. 이분도. 하체가 좀 그렇죠. 예, 다리랑 네. 그래서 이제 발이 잘 시릴 수가 있고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반. 중반이세요. 예, 예.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아직 생리 잘 하시죠? 네. 예, 아직 폐경은 안 되셨는데 이제 아까도 저 본인께서도 하체가 많이 차다 그랬는데 이분 아랫배 많이 차신 편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분도 맥을 보니까 맥이 상당히 긴장이 많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 긴장을 잘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어깨도 많이 굳어 있으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목하고 어깨 있는 데가 잘 굳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쪽이 이제 잘 굳거든요. 아무리 마사지하고 뭐 경락하고 풀어줘도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왜 굳느냐? 여기에 생각이 많이 집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 이분도 생각이 참 많으신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도 대충 못 하시는 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꾸 쌓이고 우리가 또 건강하려면 더운 기운하고 찬 기운이 적당히 몸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또 우스운 사람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화가 되게 이제 배꼽이에요. 이 아랫배는 자꾸 찬 기운이 돌고 찬 기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열은 일로 몰리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적당히 이렇게 찬 기운하고 더운 기운이 한 냉이 적당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분은 일로는 극단적으로 열이 몰리고 이쪽으로는 찬 기운이 자꾸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도 좀 찬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자꾸 차지고 음식이 이제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도 비위가 잘 돌지를 못해요. 예, 비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뭐 비위가 상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흔히들 이제 위만 생각을 하시는데 비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비장이 하는 역할은 위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옆에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위가 차요. 그런데다가 생각이 많으니까 비장이 편안하게 돌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늘 이제 여기가 그득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특히 신경 쓰고 생각 많이 하면 더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은 이제 더 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그 뒤쪽이 다 편안하질 않으세요. 맥을 보니까 어깨, 등, 허리 그리고 이제 허리도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신데 우리가 보면요. 허리가 아프더라도 허리에만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아도 허리 아픈 분들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같이 허리도 좀 아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발이 차고 이렇더라도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하면서 기운이 잘 돌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발 시리는 게 괜찮고. 그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말을 막 2겹, 3겹 신어도 발이 시리고 이불 속에 또 이렇게 발 넣어도 빨리 따뜻해지지 않고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또 여름에도 꼭 양말 신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자분들이 중년이 되고 폐경이 되고 이러면 몸이 자꾸 찬 쪽으로 가기가 쉬운데 이제 특히 더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도 몸을 자꾸 좀 따뜻하게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여기 배꼽 있잖아요. 배꼽을 기준으로 손을 자꾸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듯이 쓸어주세요. 옛날에 우리 저기 소화 안 된다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쓸어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300보를 걸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 않으셔도 실내에서 그냥 이제 슬슬 이렇게 팔을 많이 흔들면서 이게 뭐냐면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게 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걸을 때도 옛날에 양반 걸으시듯이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300보 하나 둘 해서 꼭 걸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배를 좀 잘 쓸어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우선은 좀 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다른 거는 뭐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생활 이제 그 하실 때 그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요.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꼭 네. 한 번씩 배변을 봅니다. 네, 네. 근데 참 묘한 것은 한 2시간 경과 후가 되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세요. 아침을 거의 이렇게 든든하게 먹질 못하는데 혹시 네. 건강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이제 맥을 좀 봐드릴게요. 우선 예. 오른손 주시고요. 근데 변은 편안하게 보세요. 너무 잘 봐요. 예, 묽거나 되거나 안 그러시고. 예. 그러면 하루에 한 2번 정도씩은 보시네요. 항상요. 예. 네.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요. 지금 살짝 몸살기가 있으시네요. 네. 감기 몸살기가 살짝 있으신데요. 예. 예.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게 문제같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 배변 상태가 묽거나 되거나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쾌변을 보시면 그거는 괜찮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대장이 약간 길고 찬편에 속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잡수시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그건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이분은 좀 방광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셔서 날씨가 좀 추운 데 있거나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소변을 좀 자주 보시고 네, 또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편안하면은 또 괜찮고. 그러니까 병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제 타고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고 이제 우리가 생긴 모습대로 살고 병도 생긴 모습대로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드릴 때도 그분의 체질이 어떤가를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그 앞으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제 방광 쪽으로 문제가 조금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이제 좀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때 가서 조절하시면 되고 다만 이분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신경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을 지금 편안하게 보실 때는 괜찮지만 이제 변이 상태가 뭐 묽어지거나 또는 이제 돼지거나 이럴 때는 대장이 내가 좀 길고 차니까 이제 그쪽으로 문제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조절을 하시면 그렇죠?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음식도 항상 한 숟갈씩 좀 덜 잡수시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많이 먹고 뭐 소화 잘 시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좋죠. 좋지만 지나치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을 때는 이게 잘 조절이 되는데 그 한계를 딱 넘었으면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괜찮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이제 기준은 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사람 한 공기 다 잡수는데 나는 반만 먹어도 이분한테 이게 편안하면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역시 생각이 많고 긴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몇 분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맥도 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면은 불편한 거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거는 다 치료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가벼울 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생활을 이제 활기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